자, 그냥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승무원과 사무장의 서비스 퀄리티를 지적을 하면서 무릎을 꿇리고 고함을 질렀다라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사무장도 조 부사장보다 나이가 많은데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누군가 그 오너가의 딸이나 간부가 교수님이 뭐 강의를 잘 못했다고 네.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못했다고 뭐 무릎을 꿇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강의를 못하면 다른 것이 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글쎄요, 이제 뭐 무릎을 꿇을 상황이면 이제 꿇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 소시민의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즉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와이프, 예.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릎 정도야 뭐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그 40대에서 50대로 알려진 예. 그 사무장의 그 심정적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코노미석에 있던 승객이 상황을 목격을 하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1등석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처음엔 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나중엔 사무장도 와서 무릎을 꿇었다. 찾아보란 말이야 소리치면서 아마 그 교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비스 교본 찾아보란 말이야 소리를 치면서 승무원에게 책을 집어 던졌다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은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족을 떠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본능적으로 네, 절대 권력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사람은 절대 권력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명령은 정말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순간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다 분노하는 것은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똑같이 느끼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런 것도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갑의 횡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횡포를 소시민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면 뭐 먹고 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오너 일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실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한항공에 근무했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아주 관련 증언들 막 연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오너 일가들이 비행기만 타면 승무원들이 다 벌벌 떨었다 이런 증언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업 문화를 한번 저 대한항공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겠죠. 이번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요. 한겨레 그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이코노미석의 그 목격의 얘기가 소리를 치고 무릎을 꿇리니까 다른 승무원들이 이코노미석에서 1등석을 못 보게 쫙 인의 장막을 그렇죠, 쳤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봐서는 굉장히 승무원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다. 평소에 안 벌어지던 일이 벌어졌으면 다들 당황할 텐데 예.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딱 병풍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나름대로 뭐 매뉴얼은 없겠지만 관습처럼 굳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처음 벌어지면은 당황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당황하지 않고 네. 딱 장막을 치면서 못 보게 한다.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인터넷에서 전직 대한항공 출신들이 많이 증언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학대일 수 있는데 네. 이 학대도요 처음 받으면은 당황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하지만 네. 그 학대가 장시간 계속되면은 거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학대를 어떻게 없애게 해보려는 노력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학대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해요 피해자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오너 일가의 행포라든지 오너 일가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회사 내의 분위기나 직원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저는 사실 정말 이 무릎을 꿇은 사무장이나 여승무원이 무릎을 꿇은 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21세기에 어떻게 무슨 상명 하복 관계도 아니고 어쨌든 근로 관계일 뿐인 건데 예. 이런 상황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지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납득이 안 여전히 되고 뭐 봉건 시대적인 시대 그런 저는 인식을 갖고 있는 남자가 것 같은데. 무릎을 꿇는 거는
그 술을 먹고 밤을 새가지고 부인 앞에서 무릎 꿇는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성인 남자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라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 사실 굴욕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거. 네, 만약에 이 조연아 씨가 무릎을 꿇으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두 분이 알아서 무릎을 꿇은 건지 예. 이것도 좀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조연아 씨가 그 성인 남성 여성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말을 썼다면 예. 이거는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고 이게- 이 자체로도 정말 이거는 완전히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여성 승무원이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그걸 알아서 꿇은 건지 조전 사장이 시켰는지도 모르겠지만 뒤늦게 나타난 사무장도 꿇었는데 그러니까 당황하지 그분도 알아서 않고 꿇은 거지. 책임자로서 꿇은 건지 뭐 너도 꿇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한진 오너일가의 가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죠. 슬하에 일남 2녀가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첫째, 그리고 조원태 부사장이 둘째, 그리고 막내딸은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입니다. 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이 삼남배, 승진도 당연히 초고속일 수밖에 없죠. 99년에 대한항공 호텔 면세사업부에 입사를 했는데요. 7년이 지나서 기내식 사업본부 부본부장이 됐고요. 바로 1년 뒤에는 이사로 등극을 하고 대한항공 전무로 자리를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한항공 부사장에 올랐으니까 14년 만에 부사장에 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볼까요? 2003년에 한진정보통신이라는 곳에 입사를 했는데 바로 3년 뒤에 대한항공 상무보, 2009년에 전무, 지난해 부사장. 그러니까 큰 누나보다 부사장 승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아마 후계자로 지목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막내딸은 2007년에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과장으로 들어가서 2010년에 상무보, 2010년 대한항공 정무, 최연소 대기업 임원. 자, 31살인데 그냥 지난해 30살에 그렇게 올랐군요. 자, 대한항공 전무 보면은 핏줄 없이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 입사 연도가 79년에서 87년인 사람들 보면은 26년에서 34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할 말을 잃으셨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오너 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지금 뭐 조현민 씨 같은 막내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와서 나 낙하산 맞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 자랑거리가 됩니까? 근데 저렇게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보여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보여준 적도 없는데 저렇게 단기간에 임원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가 우리 아버지 거. 그러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딸이 이번에 그 사건을 일으킨 것도 이건 여기기가 아니고 전용기 나의. 그러니까 그 승무원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무, 기여,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로부터 돈을 벌었으면 사회에 다시 돌려주고 환원시키는 게 기업의 책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분들이 뭐 앵커가 금수저 물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만삭의 몸으로 쌍둥이 임신해서 미국 가서 애 낳고 왔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원정 출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고소당할 그래서 이제 네티즌 고소를 했던데 저는 뭐 고소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승객이 진에어 승무원들의 상의가 너무 올라가 있다, 민망하다, 배꼽이 보이더라. 이 말을 했다고 또 이거 명예훼손감이라고 고발한다고 발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니네들이 그 합리적으로 반발을 하고 의심을 해도 우리는 다 법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자기들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런 생각이 아주 그러니까 특권 의식이 아주 머리 깊은 곳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조현민 막내 씨가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 명예훼손을 명예훼손으로 안 쓰고 명의훼손 명예훼손.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그 무식함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네. 막 그런 네. 비난도 받았던 네.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어 일가면 언어 일가지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경력이나 능력에 어느 정도는 좀 발을 맞추어서 네. 임원 승진도 하고 또 연령에도 맞는 그런 누가 봐도 그래도 언어 일가인데 저 정도면 그래도 저 직책이 나쁘진 않다라고 용인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어야 되지 무슨 핏줄을 타고나기만 하면은 젊은 나이에 부사장이 당연히 되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지금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이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결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그 사무장께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사무장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항공에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을 것이고 또 열심히 근무해서 그 수석 사무장의 지위에 올랐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신 거죠. 근데 반대로 이분의 무릎을 꿇려서 호통을 친 조현아 씨는 뭐예요? 본인 지금 이 음대 나왔다는 건데 음대 나와서 사실 정식으로 대한항공의 공채 입사 시험을 공부해서 쳤으면 됐을까요? 됐을 수도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데 부사장까지는 되지 못했겠죠, 당연히. 근데 뭐가 잘났다고 열심히 자기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말고를 해요. 천인공노할 짓이지. 본인이 잘난 게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가 이런 폐악적인 행동을 막는 근본이에요. 그거 인식하지 못하면 지금 모든 보직을 사퇴하니 뭐 오늘 또 사과문을 이제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만 여론이 워낙 나쁘니까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니까 출국 정지 시키니까 이제 겁이 나서 하는 행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본인 잘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인식하는 거, 겸손한 거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재벌이라는 말이 뭐 외국에도 다 공식적인 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IMF 때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이제 재벌이 지목이 되고 이제 해체를 하고 여러 가지 경영권 같은 거를 많이 분산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재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데 자, 30살짜리 막내딸을 입사 몇 년 만에 한국의 날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날개라고 스스로 선전하고 있는 대한항공사에 전무를 앉혔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벌이 없는 나라인가? 아니면 재벌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는가에 대한 또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0살이면 YTN 한창 입사해갖고 저기 사건팀에서 그렇죠. 예, 경찰서에서 자고 이래야 될 나이인데 네. 전무가 됐다니. 뭐 재벌이라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증거를 지금 예. 리포트에 지금 보여준 것으로 예.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막연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현실에서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게 드라마에 보면 그 신데렐라 이제 뭐가 백마탄 남자 만나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뭐 하는 이것이 저는 그 드라마 속의 그 얘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굴지의 우리 그 대기업 중에 하나인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어떤 그 문화 조직 문화, 내부 문화, 그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어떤 내부 문화 자체가 이것이 위계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특히 어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를 못하고 그냥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어떤 매뉴얼로 근거해서 일정한 뭐 절차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뭐 이것을 객관적으로 공정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것이 21세기 지금 그 서울 대한민국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숨어있는 재벌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잘못된 기업체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대한항공이 공영회사였었죠. 공영회사인 것을 이제 한진이 인수하면서 대한항공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지만 여전히 태극기를 쓰고 있죠.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적기로서. 그럼 국적기로서의 그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죠.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갈 때도 대한항공을 타고 가지 가니까.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그 이미지 훼손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같으면 누가 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재벌의 문제점인 족벌 경영의 체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 오너 일가의 자식들이 능력이 있고 뭐 있다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전문 CEO보다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준다면. 그런데 앵커바처럼 31살 정도 되면 그런 능력을 보여줄 어떤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그 사람은 다 자랑스럽게 나 낙하산 맞다. 그러나 내 능력 보여주겠다 이랬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면 또 아버지 힘에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일감 몰아주게 하면 되잖아. 아주 쉽게 그러면 또 자기 능력 인정받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게 능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지금 이 나이에 대한항공 전무 정도 하면 낙하산 맞다고 잘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자, 그래서 과연 이런 시각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철없는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아니면 아나무인격인 재벌가 3세의 이상 행동이라고 보지 않고 더 나아간다면 결국 족벌 경영에 대한 문제점까지 참여연대도 뭐 다른 부분으로 고발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조현아 부사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자, 한진 삼남매 소유한 재산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현아 전 부사장 2008년에 24억
차남 조원태 24억, 막내 조현민 2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 기준으로 불과 6년 만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산은 20배가 뛰었고요. 대부분 20배로 뛰었습니다. 네, 5년 만에 18배가 뛰었다고 하네요. 저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저건 글쎄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네.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로 네. 볼 수밖에 예. 없는 것 예. 같고요. 예. 예. 저 돈 자체가 우리가 뭐 억 하니까 뭐 네.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걸- 생각보다 좀 적네요. 한 몇 천억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쨌든 구조가 돈을 또 불려게 되는 그와 같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저는 항상 이게 절차적으로 저런 것이 공정하냐. 예. 물론 이제 능력이 뭐 있으면은 나름대로 뭐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과연 그 절차적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논의를 한 것처럼 그야말로 피가 있기 때문에 승진도 빨라지고 능력보다는 어쨌든 뭐 피 중심으로 가고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상당히 어이없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행태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해주는 소위 말 둔감화의 문화. 바꿔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그 직원들이 이 상사는 원래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분들이 또 상사가 됐을 때는 폭력 자체가 이제 용인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이제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어떤 금전적인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왜곡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대한항공이 앞으로 이제 해소를 해낼 될 것이냐. 이건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 회복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처음에 언론에 알려졌을 때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대한항공의 이름을 빌려서 서비스를 못한 사무장과 승무원의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전가를 하더니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니까 보직 사퇴를 했다가 무늬만 사퇴라는 얘기를 듣고 부사장직을 사퇴했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계열사 사장직도 사퇴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다고 거부하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오늘 출석하겠다고 하고 갈피도 못 잡고 아직도 정신을 조금 그러니까 자기가 뭔 잘못을 한지 몰라요, 지금.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지, 왜 검찰이 이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실은 IMF 때, IMF는 국민들이 못해서 IMF가 터진 게 아니거든요. 정치가들이 정치를 못했고, 재벌들이 방망경영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공적 자금 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재벌 다시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나가지고 돈 잘 벌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조현아 씨도 내 잘못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일 날 고발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재벌들 뭐 봐주기 수사다 이런 어떤 논란을 많이 빚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빠르게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이만큼 반발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등에 업었다는 자신감이 있겠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음모론입니다만 정윤회 씨? 정윤회 걸 덮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청와대가 찌라시란 말을 유행시켜가지고 이제는 찌라시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렇게 되면 좀 너무 과하게 가니까 대한항공 얘기만 하죠. 그래서 조현아 부사장은 물론 저희도 만나보지는 못해서 쉽게 한 사람의 마음을 판정 내리긴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해온 행보들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전 부사장은 네. 이번 일이 이렇게 잘못된 거를 모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사건이 크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아마 왜 이렇게 사건이 커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누가 아마- 도대체 이 얘기 누가 왜 하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커진 거를 원망하고 계시지 않나, 원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기사들을 쭉 보면, 네. 여기 3남매가 네. 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세 사람을 키운 부모의 문제입니다, 사실. 예, 그 부모가 물론 기업은 크게 일궜지만 그 기업 안에서의 문화라든가 자녀의 인성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연아만 우리가 미워할 게 아니라 네. 그 부모를 예. 부모에 대한 잘못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근본적인 거는 그 부모님한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나가면 네.
대한항공만 이런 기업 문화를 갖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벌경영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주식이나 자산은 그 오너들이 가지고 있고 경영은 정말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서 하면은 그게 안 되는가?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욕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영 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 회사가 내게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근데 사실은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임원들의 것이고 직원들의 것인데 그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 문화, 기업 문화를 좀 혁신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 부사장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본인이 명확한 기준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정성 있는 반성 자체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국토부라든가 검찰에서의 어떤 압박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냥 그때마다 단발적으로만 이제 그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냥 결국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에 대한 교육이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이미 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미 그 굳어진 가치관과 세계관, 우주관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상당히 좀 쉽게 가늠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 같아요. 그 상당히 좀 이제 그 안타까운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시민이나 뭐 중류층 이하는 사실은 모방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리더들을 보고서 따라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상당히 표준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그 국민의 또 아픔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남매가 저렇게 갑질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 돈이 많고 대한항공이 지분이 많다는 건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불과 2008년에만 해도 각자 한 28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것이 5년 동안 주식 가치가 18배나 뻥튀기 된 것은 회사의 가치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가치는 누가 높이냐면요. 대한항공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으로 믿고 이용해주는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에 그 대한항공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은 우리 국민이 그리고 직원들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앱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개똥밭에 굴리라고 했고 매 한 대 더 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삼남매에 대한 교육 부분 얘기 말씀하신 게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현아 씨가 정말 이 남녀 승무원을 무릎을 꿇리게 하고 또 매뉴얼 책자를 여승무원에게 던져서 가슴에 맞고 떨어지게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거는 또 폭행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의 인권 부분과 연계해서 또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될 겁니다. 저 외신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서 징역 10년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뭐 징역 10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도 계속 이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